안 찍어져?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런 거 없어. 고등학교 고3 것들은 대부분 비공개인데, 그러니까 보내주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데 고1 거는 이렇게 다 오픈. 왜요? 왜요? 네, 알겠습니다. 2번에 2번이요. 이거 쌤이 그때 풀어주셨는데. 쌤 풀어주시는 게 틀리더라고요. 내가 들었다고? 아니 이건 안 풀어주시는 답을 밑구리가 없어요. 아니, 아니 답이 틀렸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알았어. 아니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네. 4차식이 됐는데 이 4차식에 대해서 근을 찾으래. 근의 개수는 네. 4개. 근데 그게 실근인지 뭔지 모르지만 원래대로 따진다면 조립제법을 찾아서 두 번 어떻게 어디까지 내려야 돼? 2차까지 내려야 되거든. 얘가 실수인지 실수여도 어떤 숫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뭘 하자. 둘 중에 하나야.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첫 번째는 x자형으로 문제를 풀다. 또는 어떻게 되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뭘 만들기 위해서? 합차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는 고등학교 작년 12월부터 계속 했던 문제인데 이거를 근의 공식을 하면 안 되죠? 근의 공식을 한다라기 x제곱값을 구하는 형태인 건 사실 맞죠. x제곱값을 구하는 형태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x제곱값을 구해서 너가 이야기하는 형태가 이 x제곱을 구하신 다음에 계산을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니네들이 여기에서 이진분어라고 있었거든. 예전에 교육과정에 걔네들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진분어를 모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자? 치환을 하는 거지.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그랬더니 t제곱에 플러스 2t에 플러스 9는 이거를 내가 x자형으로 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하자? 완전 제곱식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두겠다는 소리야. 이해된다 안 된다? 이게 복잡하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 t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9를 자 어떤 놈을 제곱하면 9가 된다 그렇지? 대답 잘해라. 뿔마3. 그렇지 뿔마 3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 형태를 플러스 3이면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된다고 써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플러스 6t니까 마이너스 4t를 하겠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6t니까 여기다 플러스 5t를 하겠다 8t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만들려고? 합차를 만들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별일이 없지. 중간에 뭐가 마이너스가 떨어지잖아. 됐습니까? 합차는 앞에 거 제곱만 뒤에 거 제곱 아니야? 그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환원 들어갈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인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고 전체 제곱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거 제곱 말고 뒤에 거 제곱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걸 더해주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걸 빼줘. 얘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한다? 계산을 하시면 되죠. 이제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여기서 근을 구할 거니까 는 0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겠죠. 됐나? 뭐 얘는 가운데 축만 자리가 바뀌는 것 뿐이지 다른 건 답이 똑같습니다. 이해됐다? 그래서 부호만 바뀌시게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x값 한번 볼까요? 얼마죠?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 루트 2i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1 플러스 마이너스 2 2i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턱걸이 4개 나왔잖아. 뭔가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가 아니고 12월부터 주구장창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모른다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또 몇 번이요? 아까 9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틀렸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얼마? 4x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4x를 했죠.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죠. 자 실근하고 혹은 차지를 좀 한번 바로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5는 0 그러니까 7하고 5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으니까 t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5가 될 거야. 바로 들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하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실근하고 허근에 대한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보시면 실근의 곱. 그럼 얘는 무조건 실근이야. 무조건 100% 실근이야. 판별식 해보면 되잖아. 뭘 계산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근의 곱은 마이너스 7이겠지. 얘는 100% 허근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 주근의 곱은 5가 되니까 마이너스 3. 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실근의 곱은 얘고 그 여기서 이거 빼라 답이 10이에요. 이걸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예. 실근과 허근에 대한 근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또 질문. 질문. 13번이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뭐라 돼 있어? 2x 플러스 y는 4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은 10. 이렇게 됐는데 이거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얘가 오직 뭘 갖는다고?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자, 그 근의 종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한 쌍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2차식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이해된다 안 된다? 무슨 말 이해됐어? 한 쌍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쌍의 해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판별식은 0이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하지. 중근, 실근, 허근, 서로 단 두 근, 근이 없다. 서로 단 두 허근 다 뭐야?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전부 다 뭐야? 판별식수라는 얘기잖아. 너희들 머릿속에는 판별식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심지어 뭐가 된대? 근의 종류나 개수가 나와도 근이라는 것과 교점은 같은 거라고 했어.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했니? 그렇게 물어보거나 다른 문자에 대한 뭘 구하고 있니? 범위나 값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지. 그래서 강조하고 있잖아. 그쵸? 이거 판별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럼 봐. 먼저 써.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분체 제곱은 얘가 한 쌍이 근을 갖게 됩니다.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중괄호 칠게요. 자, 4x 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플러스 16이라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6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k가 0이 되실 거고. 됐다? 어차피 k 값만 찾으면 될 거니까 곱해버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8-d가 0이 돼야 돼. 다른 말로 완전 제곱식도 상관없겠죠. 뭐로 귀찮게 계산해? 이거 반의 제곱 얼마? 16. 16의 반이니까 얼마? 8. 원래는 마이너스 거기 제곱이니까 88, 64죠. 얘가 64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얘가 부호 바꿨죠? 이렇게 되시면 돼요. 얘가 얼마 된다? 64. 16 빼면 되네. 맞습니까? k는 그래서 얼마? 48. 됐습니까? 뭐 문제 안 되죠? 또 질문. 이십 번이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자 a 플러스 1의 x 제곱에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의 이렇게 있죠.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자, 볼게요. 자, 얘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여기서 보면 얘 몇 차식이에요? 3차. 3차. 3차인데, 그 근의 개수 몇 개? 3개. 근데 문제 잘 봐. 뭐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됐네? 2개. 그럼 허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 있으면 난리 난다. 허근은 항상 근의 개수가 몇 개씩 다녀? 2개씩 다니잖아. 3차식인데 허근을 어떻게 가져? 실근 이미 2개 나왔다. 무슨 말이 이해된다면,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면 중근 하나하고 실근 한 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서로 단 둘이 실근을 하게 돼. 이해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 허근은 항상 2개씩 다녀. 혈내근에 대한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2개. 그대 공식에서 나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원래는 실근 3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실근 3개 중에 2개가 같은 거야. 그래야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3차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실근 하나는 나온다야. 무조건 뭐가 나온다? 실근 하나가 나온다. 그 뭘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얘는 1이 있습니다. 다 더해봐. 얼마야? 0이죠. 이게 되니? 너희들한테 눈에 보여지는 건 복잡하게 보여 지금. 근데 조립제법을 1로 계산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x-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근에 대한 종류가 1 알파 알파 1 알파 요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첫 번째 자 우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자 다시 미를 좀 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이해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이 A에 여기 앉는 A에 값의 합을 구하라죠. 2개 다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1번이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얘가 0이 되는 x값 중에 하나가 1이 있는 거야. 1 된다 안 된다. 근데 대신에 1은 안 된다고. 무슨 말 이해된다? 그건 좀 본 거야. 그러면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까? 1 집어넣을게.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얼마야? 0이죠. 그럼 a 남겠고 a는 3이네. 자, 우선은 내가 여기다 a를 3을 집어넣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중분 안 가죠. 이해 된다 안 된다? 여기 지금 몇 x가 될 거냐? 마이너스 3x가 될 거니까. 얘가 중분 가지려면 어떻게 됐어야 돼?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 x 마이너스 1 현재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확인 작업 한번 해본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a 값을 구한 다음에 집중 좀 해봐. 집중 좀 해봐. 눈가리 지금 뭐야 지금? 자, 111 안 된다고. 왜 내가 확인 작업을 하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를 넣어서 확인해서 a 값이 지금 3이 돼서 3을 갖다 집어넣어봐. x제곱 마이너스 3x야.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돼. 된다 하더라도 얘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니? 그럼 두 번째 뭐야? 이미 a 값 하나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얘가 뭐이면 돼?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판별식 d가 자 얼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이거 중3 때도 했던 건데 b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얼마? 8a에 플러스 16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럼 4, 4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둘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얼마야? 4 답은 얼마? 7 대시면 되겠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 맨 처음에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됐다. 문제는 조금씩 풀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거 언제 배운 건데 지금도 이걸 나한테 질문하고 있어. 또 질문해. 21번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이거 중3들도 문제 풀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있냐? 너 21번부터 질문할 거잖아. 아니 모양새를 생각해요. x제곱에 플러스 2배의 얼마? k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7은 얼마? 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만들어 달래. 이거를 성립을 시키래. 얘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그 그래프에 대한 부호가 계산된 결과물이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과 닿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얘가 요거를 내가 어떤 x값을 집어넣어서 그 계산된 결과물을 우리는 점을 찍어서 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면서 fx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x에다 대입하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f1, f3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집어넣어서 그때 계산된 결과물을 물어보잖아. 그래프를 그린 놈 자체가 또 여기다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그 점의 좌표가 나올 거야. 그 점의 좌표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다른 말로 요 놈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 달라.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대! 아래로 블록이잖아. 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은 있지. 뭐 실근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실근 있어 없어? 하나. 있지. 하나. 뭐 하는데? 한 별씩. 한 별씩. 아니 근의 개수 얘기하고 있고 근의 종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뭘 쓰면 돼? 판별식. 얘는 근이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얘는 판별식 D가 0이어야 될 거고 당연히 얘를 쓸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중3 문제 아니냐? 수학은 돌고 돌아. 모양새가 좀 더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해된다 안 된다? 예. 와, 저 그림 안 줬다고 저 22번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림 그려보세요. 오케이? 여기니 22번. 니네가 그림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지 않을까? 됐죠? 그 다음에 23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것이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대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알파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얼마 된 거예요? 0보다 크대요. 그쵸? 이다 실수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뭐부터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뭐부터 해야 되니? 한 허근의 알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 고민 한번 해봐. 자, 봐봐. 무슨 소리냐면 x의 k제곱에 마이너스에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얼마? k 조리제법. 무조건 뭐부터? 뭐 어차피 조리제법에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됐다 안 됐다.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지만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요거의 허근을 하나의 허근을 알파라 했으니까 나머지 허근은 알파 바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워보자. 그럼 얼마나 돼?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 자체가 얼마 돼요? 지금이지? 마이너스 1이래.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얼마인 거예요? 0보다 크대. 뭐 요런 얘기가 나왔고요. 실수 k 값을 구하세요. 뭐 요거 계산 한번 해보고 얘 어떻게 계산해? 알파 플러스 알파 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를 했죠. 그랬더니 2배를 시켜서 뺐더니 얘가 현재 얼마? 이렇게 된 거고. 그치? 얘는 뭐 양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조리제법을 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콜? 자, 위에 거 보세요.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기가 내려왔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지 위에 내릴 거예요. 그다음에 곱해서 올렸을 때 얘가 k가 사라져야 되죠. 그럼 제가 봤을 때 k가 일 것 같아요. 1 내려갑니다. 그러면 k가 될 거고 k가 되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3차식을 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라 당연스레 우리는 조리제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남는 얘가 자 볼까요? 얼마 됩니까? 얘는 뭐라고 줬어? 당연히 여기 맨 끝에 보시면 뭐라 해서 실수 k 값은 이렇게 있다. 그치? 우리는 k로 나와서 근이 k라는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실수래잖아. 그러면 얘네가 무조건 뭘 갖는 거야? 허근을 갖는 거지.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kx에 플러스 1은 여기에 근이 하나가 알파인 거고 하나가 알파 바가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뭘 찾으라고 했어? k 값만 찾으면 돼. k, 자 그럼 볼까요?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마이너스 k고요. 알파 바는 1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용하자는 거지. 요 새끼 제곱시켜. 그 얼마 돼? 알파 플러스 알파 바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요거죠. 알파 바가 될 거니까 얼마? 2를 했더니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알파 결론적으로 k 값은 뭐였어? 2분의 얘 2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k. 그치? 그 값이 알파하고 알파가 2개 더하면 얼마?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루트 3. 이해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3이 아니지. 제곱값이 3이 되는 거잖아. 동이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럼 얘는 뭐야? 그럼 얘는 얼마야? 그래서 K 값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 대신 됐습니까? 아니 어려운 게 없잖아. 3차식 무조건 조립제법으로 나타나.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표현을 써봐야지. 건드리지도 않았어. 3차식 하면서 내가 뭐 하라고 했어? 무조건 조립제법으로 나누라 했어 안 했어? 그래야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시작조차도 안 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해된다 안 된다? 자 24번 봐. 아니 도대체 자 이걸 다 풀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수 있어. 먼저 들어가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되던가. 자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어려운 것도 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죠. 이건 이제 이런 식이 조금 짜증스러워요. 이런 식이 좀 짜증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해주 x하고 y 값이 모두 실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존재할 때,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x하고 y는 뭐래? 실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할 때, 자 뭐라고 되어 있어? a 제곱 문제가 이제 또 따로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얘하고 요거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p가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때 q 마이너스 p 값의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이 나왔고 연립방정식에 뭐가 뭐 나올 거야. 근데 얘가 실수를 갖는데 얘들아. 뭘 갖는다고? 실수. x하고 y 값이 무슨 값이래? 실수래. 그렇지? 무슨 말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 우선은 x, y 값도 뭐 필요할 거고 여기서 지금 요런 형태를 좀 기억을 해놓고 가자. 요런 형태. 요 뜻이 뭐야? 연립이라는 소리야. 무슨 소리라고? 연립이라는 소리. 좀 닫아놓고 이렇게 덮고 하니. 그러니까 해가 많대요. 저렇게 될 수 있는 해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니네들이 지금 원을 배웠으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텐데 밑에 있는 식은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위에 건 뭐야?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실수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하고 밑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만나는 교점을 잡고 찾아라. 교점이 형성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q는 어디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얘하고 얘의 공통 영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묶어서 식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를 갖는데요. 얘들아 무슨 값을 갖는다고? 실수를 갖는데 그럼 실수는 또 뭐에 대한 형태야? 그치. 그대에 대한 형태야? 그럼 뭘 쓰겠다? 뭘 써야 될까? A값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가져가야지. 우리 하던 대로 해. 원리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 연립방정식 중에 이런 거 너희들 본 적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x, y는 뭐 어떤 숫자 이렇게 표현되면 예를 든 거야. 이렇게 표현됐을 때 니네들 앞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있을걸? 이렇게 표현되면 연립방정식에서 내가 뭐라고 했니? x하고 y를 그대로 생각 한번 해보자. 두 분의 곱이
3이야. 두 분의 합이 3이야. 두 분의 곱이 만약에 뭐 2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썼을 때 A라는 수식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치?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2하고 1이고 마이너스가 돼야 얘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x가 2, 이건 당연히 a 마이너스 a 값이 될 거니까 a는 2 또는 a는 1이 될 거고 x가 2 또는 1이면 y 값은 x가 2면 y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x가 1이면 y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처럼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이해된다 안 된다. 근데 그 근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 봐봐. 원래대로 따진다면 요거 한번 보자. 요 형태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 된 거야? 마이너스 2 x 플러스 12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얘는 4a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되실 거라는 얘기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자 봐봐. 여기 한번 얘는 마이너스 2xy라고 놓고 어차피 x하고 y는 실수인 근이잖아요. 그쵸? 실수잖아요. 됐니 안 됐니? 그러면 봐. 요거 넘겨. 그거 얼마 돼 있어? 마이너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될 거고 xy는 하면 2a 제곱에 플러스 a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맞아? 그럼 내가 이상한 짓거리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y가 2a였고 xy가 2a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렇지? 무슨 말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두 분의 곱이 예인 거고 두 분의 합이 예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 a에 대한 수식으로 가져간다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라지 a 플러스 2a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수식을 갖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근들이 x하고 y인데 둘 다 실근을 갖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4분의 d 값이 뭘 간다고? 어딨어? 모두 실수래. 모두 실수.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모두 실수라고 지금 같다 안 같다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얘는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B 프라임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러면 이거 얼마 되니? 2A 제곱에 얼마니? 잠깐만요. 2A 제곱에 얼마 돼요? 마이너스 머리가 안 돌아가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A 값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내가 다시 바꿔 A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하고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면 되는 거 아니야? 2차 부정식은 항상 생각해서 모양 확인하고 근에 집중해라. 모양을 확인했더니 아래로 물러오고 근을 봤더니 마이너스 3과 뭐가 돼? 2가 되어 있네. 맞아? 작거나 같으니까 A 값의 범위는 내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까지 됐니? 자, 다 왔어. 다 왔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제 해설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셔야죠.
이런 형태가 나왔어. 감이 싹 와야 돼.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모양새. 이게 된다? 이걸 보고 어떻게 이걸 확인해야 이게 왜 안 보여?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니 고1 내내 이 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는 거 맨날 이거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진짜 눈 감고 공부한 거지. 됐어? 제 말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자 이제 뭘 할 거냐? 부등식을 풀래. 이게 된다 안 된다? 뭘 풀라고? 부등식을 풀래. 근데 여기서 최소가 요런 멘트 좋습니다. Q에서 P를 뺐을 때 음up에 대한 값을 중에 가장 작은 새끼를 찾으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부등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PQ 값은 이미 이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지. 근데 내가 얘를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려서 이 범위에서의 값을 찾아라.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에서부터 가장 큰 범위까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됐다 안 됐다?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 스타트점을 계산하려고 했을 때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얘를 딱 보자마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A값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A값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이거를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건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식은 x, y가 근이라고 했을 때 얘는 다른 문자들인 거지. 그러면 얘네들의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뭘 쓰겠다는 거야? 판별식을 쓰겠다는 거고, 그 판별식을 끌고 가려고 했더니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잘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를 잘 봐. 얘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따라서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됐다. 이제 어렵지도 않아. 자, 봐. 그러면 얼마 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을 그릴 거야, 내가. 이해되니? 이거 fa로 바꾸자. 여기 xy 있으니까. 그치? 아직도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축 얼마? 1. 바로 나와요. 너 왜 안 나와? 넌 왜 안 나오니까 내는 뭐야? 얼마? 1. 왜 1이라고 했어? 2a분의 마이너스 b. 계산을 이렇게 해서 1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해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 A값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대입하는 거죠. 그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 최소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시겠죠. 1 갖다 집어넣습니다. 1 갖다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얼마 됩니까? 2가 되시네요. 마이너스 3 집어넣습니다. 9, 6, 15, 18 되겠죠. 됐어? 다음 문제. 25번 문제 봐. 이해된다 안 된다? 다 구해드렸습니다. 자,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 이상 6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만족하는 x값이 개수가 아니 잘 봐봐 이거. 이거를 내가 두 가지, 그러니까 25번은 질문할 수 있어. 25번 질문할 수 있어. 25번 질문할 수 있어. 자, 25번 볼 테니까 잘 봐봐. 요거까지 하고 잠시 쉴 테니까 조정할까? 첫 번째는 절대값 x-2 이렇게 해놓고 나서 n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대.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하나에서부터 6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에 자연수 n이야. 자, 개수야 개수. 개수가 한 개에서 6개 이하가 되고요. 이거를 만족하게 만드는 자연수 n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그럼 잘 봐. 위에 거는 아직 모르죠. 이것도 빠르게 구할 거야. 근데 얘는 뭐니? 나왔지.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요 표현 내가 뭐라고 했어? 연립. 다른 말로 뭐라고? 공통의 이란 뜻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공통답이 몇 개라고? 2라고? 1에서부터 몇 개? 6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n값 찾으라. 볼게요. 첫 번째, 자 요거부터 봅시다. 6하고 4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근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4고요. 얘가 6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보세요. 얘의 근이 크다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는 6보다 큽니다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다. 그치? 눈 뜨고. 자, 지금부터 이제 밑에 거 두 번째 거 한번 볼게. 요건 됐지? 요거 한번 답을 할까? 거리가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x-2가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하지만 난 x값에 대한 범위를 찾고 있으니 x는 2-n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됐어요? 됐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케이스분리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이제 제가 그 케이스를 다 시켜보겠다는 소리죠. 자, 자연수의 그러니까 요거로 이렇게 그래계수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계수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첫 번째부터 n은 1부터 시작해서 쭉 갈 거야. 그렇지? 왜 그럴까? 자연수 n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대입법을 이해하는 문제가 훨씬 더 낫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맞아? 됐다 안 됐다? 얘는 좌우가 대칭이 아니죠. 2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본 고정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0이고 얘가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이게 기본 틀인 거예요. 근데 n에다 1 집어넣으면 1부터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얘는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뻥 뚫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근이 되려고 했을 때 1 집어넣으면 1부터 3까지 공통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1은 안 돼. 2 한번 넣어볼까? 0부터 4까지도 안 되죠. 3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도 안 돼요. 4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에서 4 집어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가도 공통분이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n은 5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자, 그럼 n은 5부터 할게요. n이 5다. n 값이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할게요. n이 5부터 시작할게요. n이 5이면 자,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3에서부터 7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공통근의 정수의 개수 1개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거 갈까요? 자, 두 번째 이번에 뭘 할 거야? 누가 봐도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가 6이에요. 지금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빈 동그라미처럼 흘러서 나갑니다. 자, 그럼 n이 모이면 6 값이다. n이 6 들어가. 말에 n 값을 x 값을 마이너스 4에서부터 6 들어갈 거니까 어디까지? 8까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시커멓게 되나? 여기서는 자연 정수에서 몇 개야? 두 개밖에 없죠.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얹자. 그러면 그 다음 건 어디로 가니? n이 7로 가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9가 되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고 9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3개, 그래서 여기 몇 개?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8이 되면 이쪽에 하나 더 늘고 이쪽에 하나 더 들고 그래서 몇 개 됩니까?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값은 6과 7과 8, 5와 6과 7과 8까지. 그래서 n값이 주면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을 끝까지 그리지 않아. 끝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자, 첫 번째 아예 대놓고 알려줬어. 얘가 기준선인 거야. 기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죠. 거리가 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거리는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2 값이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나서 식을 표현해서 x에 대한 범위. 우리는 부등식이니까 x값에 대한 범위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수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부터 집어넣었더니 해당 사항은 없죠. 가장 스타트점이 될 수 있는 곳이 5부터 공통의 영역이 나오게 됐고 그 영역에서 자연수에 대한 개수, 그러니까 정수에 대한 개수가 하나에서부터 6개까지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보게 되는데 하나씩 커지면서 양쪽으로 한 칸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개 정수가 되면서 이쪽도 정수가 있고 이쪽도 정수가 있다면 2개씩 증가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어디까지? 8까지. 그래서